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씬스틸러요. 내가 확실하게 봐버리겠어요. 이상민, 노영희의 신 스틸러. 네,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한 코너죠. 신 스틸러.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은 양지열 변호사가 아니라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지열 변호사 대타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이게 당황스러우셨죠? 처음부터 인사도 하기 전에 네. 막 시킵니다. 나 이렇게 시킬 줄 몰랐어. 참네. 근데 좋네 아주. 예. 저희가 뉴스아이킥 퇴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입니다만 이 코너만큼은 예능감과 연기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예. 왜 비웃고. 아니, 비웃는 게 아니고, 웃음을 위해서 네. 충성을 다해야죠. 네. 자, 바쁩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첫 번째 씬 스틸러 두 정치인의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누구의 어떤 대화인지 들어보시죠.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권 세력들이.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풀어나가주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 이거죠. 아이고, 이거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이거. 제가 봐도 시장님 말씀처럼 합리적 선의의 경쟁이 정치의 본질인데 정쟁을 넘어서서 전쟁 단계로 진입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죠. 당연히 대화해야죠.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뭐 남의 당 얘기 대놓고 하게 좀. 그래도 당의 원로시니까 중앙당에도 그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하는데 당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안 들어요. 옹졸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참. 우리 라디오만 들으시는 분들은 두 분이 같이 나오셨나 또는 이거 대화를 녹취를 했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1인 2역을 소화해 주셨어요. 이야, 진짜 대단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진짜 저는 사실은 이상민 크리에이터 얼굴 안 보고 이렇게 좀 있었는데 진짜 두 분이 대화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러니까요. 착각을 했어요. 김은숙님, 와 정말 이상민의 매력의 끝은 대체 어디? 그러니까 매력 전에 능력의 끝이 어딘지도 잘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들 구독 좀 눌러줘요. 맞습니다. 요새 정체 중입니다. 106만에서 정체 중입니다. 요새 그 좋아요도 잘 안 눌러. 섭해요. 정확하게 아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홍 시장님. 와 대단해 진짜. 아니 근데 이분이 저런 네. 성대모사를 할 때는요 표정이 그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변한다니까. 그거 듣는 걸 민망합니다. 대단해. 그렇습니다. 예. 자, 어떻게 노 변호사님? 네네. 이게 딱 그 취임 1주년 때 두 분이 만났어요. 네. 만남의 시기와 형식 둘이 나눈 이야기.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는 행정가로서의 그런 색채가 다 짙었던 사람인데 네. 2023년 5월 10일 날 홍준표 대구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연달아 같은 만나면서 날, 예. 네.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변모를 확실히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네. 홍준표 시장하고 이재명 대표는 각각 자기 정치를 사실은 그날 성공적으로 잘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날은 윤석열의 날이어야 되거든요. 네. 원래는. 원래는. 네. 근데 사람들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그런 데다가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2023년 5월 10일 날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네. 2021년 5월 1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홍준표 당시 무소속 의원이 네네. 2021년 5월 10날 예. 국민의힘 복당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네. 이재명 대표에게 엄청 욕을 했단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와 이 둘에 대해서. 예. 그날 되게 웃겼었어요. 그 예를 들면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베네수엘라 완행 열차라면 이재명 지사는 베네수엘라 급행 열차다. 그런 리더십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받아들여진다면 이 나라는 베네수엘라로 간다. 이렇게 욕을 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그런 양아치 짓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었고요. 근데 딱 2년 뒤에. 딱 2년 뒤에 같은 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총장이었죠. 전 총장.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무 중 검찰 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0.1%도 안 되는데 그렇지. 당신이 대통령 직무 수행할 때 과연 이게 잘 되겠느냐. 검찰 수사나 평생 하신 분이 지금 각 분야에 날치기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국민들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니까. 그리고 여기 또 이날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또 욕을 했습니다. 아, 정말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그날. 예. 그러니까 우리 홍 시장님, 2년 전에는 왜 또 그런 말씀을 이재명 대표한테?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 완행열차에도 환승역이 있어서 만남의 광장에서 만났다고 칩시다. 째째하게 그걸 따지고 있어요. 아, 대단하다. 야, 진짜. 자, 그런데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홍 시장님이 정치를 오래 해서 분별력이 떨어졌다. 야당 당수 앞에서 대통령을 비하한 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다. 이렇게 시장님 뭐라고 하더라고요. 분별력 없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나 하고 있다. 그 하태경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내보다 정치 경력도 짧고 내가 그래 당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도 했는데 내 그 사람의 대해서 입장을 바뀔 만한 대꾸의 가치가 없다. 내 이래 봅니다. 대단하세요. 아직도 좋아요 안 눌렀어요. 구독과 좋아요 팍팍 좀 눌러요. 네. 그 두 번 누르면 취소됩니다. 참. 예. 자, 관련해서 사실 지난 수요일에는요,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시장 말고 한 명을 더 만났습니다. 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평산마을 가서 네. 만났죠. 여기에서도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러고 네. 이제 권칠승 대변인이 직접 이야기를 해줬죠. 무슨 말씀 하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평산 책방에서 사장하고 있는 문 사장입니다. 영어 배우기도 하죠. 대화는 정치인에게는 일종의 의무와도 같은 것이죠. 이 대화가 없으면은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하하하. 좋아요. 이상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도 그냥 평범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다른 정치적 의미 최근에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다른 의미로 좀 읽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니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딱 봅니다. 원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되게 점잖은 성격이고 네. 이재명 대표하고 윤 대통령 사이에 이런 끼는 거 이런 거를 원래는 안 하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날 이재명 대표가 찾아가서 만나는 때 하필이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의무다. 대화가 없으면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고요. 네. 그다음에 박강원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하고 이 야당 대표 간의 만남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근데 왜 너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니? 이제 이런 얘기 계속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던 것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럴 때는 조금 원로로서 뭔가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점잖게 비판을 하면서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한 정리를 끝내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뭐 확정적 범죄, 중범죄 피의자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만나지를 않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김태호 안보실장 극비 사항을 누출했다는 혐의로 네, 유죄 판결을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 사면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댓글 공작 혐의로 재판받고 있고 항소심에서 2년 4개월 받았던 김관진 전 장관 옆에 딱 붙여놓고 국방 혁신에 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예. 사실은 이제 오늘 그 공흥지구 양평동에 있는 공흥지구 네네. 관련된 수사에서 그 대통령 부인하고 장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났지만 네네. 처남에 대해서는 경찰이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잖아요. 그랬죠. 그럼 뭐예요? 피의자잖아요. 예, 그렇죠. 피의자하고 같이 식구로서 그동안 접점을 쌓으신 분이잖아요. 명절에는 안 만나셨겠죠. 게다가 일단 경찰 수사 받는 동안에 사모님하고 그 장모님하고도 또 만났을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신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난다라고 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
기소가 되기 전에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피의자 신분이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신스틸러 두 번째 신스틸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번째 신스틸러는 누굽니까? 예, 김재원이고요.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습니다. 김재원이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3개월의 징계를 받았어요. 김기현 지도부는 윤리위 징계로 이 두 최고위원에 대한로 불거진 사태들이 전부 다 정리 수순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노 변호사님? 저는 이게 정리 수순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사실은 첩첩산중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봐요. 어떤 왜냐하면 측면에서요?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 막말 발언하고요, 태영호 최고위원의 막말 발언은 약간 수준이나 차원이 다른 거라고 보여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냥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좀 개인적인 의견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많은데 태영호 최고위원은 오히려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오히려 더 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네. 지난번에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나왔을 때 무슨 뭐 남로당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것도 가지고 오면서 그 북한에서 본인이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을 혼합시켜가지고 본인의 사상이나 주장이 맞다고 계속 주장해 왔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원래는 더 심하게 더 나쁘게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태영호 의원이죠. 근데 먼저 최고위원회 사퇴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큰 차이를 내는 징계를 했다? 그러면 사실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해결 수순은 아닌 것 같다고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시절에 당대표 출마했던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오늘 한마디 했던데요. 이거 천하람이고요. 태영호 의원에 대한 3개월 징계는 미봉책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국민들께서 이 정도면 그냥 적당히 지나가시고 까먹으시겠지 하기에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일으킨 설화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공천 시즌에 또 한 번 불거질 거라고 봅니다. 윤리 눈높이에 결정을 맞춘 거라고 봅니다. 천하람이었고요. 네. 자, 총선 공천 시즌에 이런 문제 반복될 가능성이 저는 또 높아 보이기도 하고 특히나 당정일체 당정융합. 네. 이거 부작용은 없을지 윤석열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어떻게 그냥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Long time ago. 오늘도 아메리칸 파이는 없네고. 질문이 뭐였죠? 아니 당정일체 부작용은 없어요? 용산 그냥 국민의힘이 용산에 여의도 출장소 돼도 되는 겁니까? 아니 부정적이고 긍정적이 않은 작용만 보려니까 그런데 긍정적인 작용도 많습니다.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가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주인인 정당 이거 무시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 대통령님이 주인인 정당 아닌가요? 나 참 또 이런 식으로 하네. 여기 방송국 어디야? MBC지? 알겠습니다. 정말 일사불란함으로 아니, 돌파할 수 있을까? 이제는 천하람 전 당대표 후보도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네. 바쁩니다. 아니 이 당정일체로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까 진짜? 아이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예, 노 변호사님. 아니, 당연히 사실은 안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고 저는 이것을 바깥에서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요. 내부적으로 네네. 이제는 이것이 골마서 터질 지경에 왔다. 이게 되게 긴장감이 사실은 내부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지금은 총선으로부터 아직 한참 먼 것처럼 보이니까 아직은 이게 겉으로 불거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밑에서부터 상당히 불만들이 고조되어 있어서 조금 있으면 완전히 터질 것 같아요. 정말로 터질 것 같아요. 특히나 만약 공천에서 본인들이 탈락되고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쭉 선거가 가까이 되면 나올 텐데 그렇죠. 그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대책은 있으신지. 태영호 전 최고 빈자리 윤 대통령님 누구로 채웠으면 좋으시겠어요? 또 친윤 아니면 좀 아니 또 다양하게 친윤이라니? 아니 그거 말씀이 좀 듣기 거북합니다. 우리는 다 친윤입니다. 또 친윤, 어게인 친윤이란 말이 그거 체인지 싱킹을 아세요? 그거 자꾸 레귤레이션만 걸지 마시고 아니 그럼 이번 우리 최고 신장식 변호사가 출마하는 거 어때요? 저요?
아유 저는 수석 최고위원 될 것 같은데. 수석 최고위원요. 아 수석 최고위원은 김재원 최고위원인데 지금 징계가 됐네요. 네, 후보들 많아요, 그 이만희 의원도 있고 이용 의원도 있고. 근데 좀 최고위원은 이제는 조금 아니, 노영희 변호사님 오실래요, 그러면? 제가 시켜주시면 하는데 시켜주시면 합니까? 저는 시켜주시면 하겠어요. 나는 요즘에 국민의힘 당원이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민주당 당원이 되거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어쨌든 뭐 저를 안 시켜주실 거니까 제가 그냥 네. 한마디 드리자면 최고위원회 좀 역량 있고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마음이 좀 넓은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마지막 신스틸러 누구죠? 예, 조국입니다. 제가 총선 출마설이 자꾸 나오는데 저는 책 쓰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좀 애매하다. 아니 좀 비슷해요. 좀 비슷해요? 비슷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다 비슷하다고 하는데 노영희 변호사님만 섭섭하게 반응 보이시면 제가 정말 섭섭합니다. 그게 바로 조국이 이상입니다. 아니라는 뜻이에요. 조국 장관은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은 그렇지는 네, 않을 저런 겁니다. 반응은 한동훈 장관의 반응이에요. 야간 밤에 이상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사실은 따님인 조민 씨 이 출마설도 계속 나오니까 조민 씨가 어쩔 수 없이 입장문을 밝히기도 했어요. 저는 응급실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만약 그 의사의 자격이 박탈된다면 또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겠습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민 양은 건드리지 말고 조국 전 장관이나 좀 정치의 뜻을 차라리 가지시는 게 낫겠다. 가졌으면 좋겠다. 네. 제가 조언을 했어요. 그렇게.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을 만나가지고 사실은 내가 만약에 조국 장관이라면 나는 정치를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그렇게 애매하게 스탠스 취하다 결국 남은 게 뭔가. 만약에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상황에서 내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제대로 좀 펼쳐 보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제가 얘기를 하나 했어요. 네. 근데 반응이 뜨뜻미지근. 그 어쨌든 정성호 의원 소위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선거가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장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이제 여러 이제 여의도 안팎에서 민주당이 최근 내년 총선 룰 바꾼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심 유죄 판결 받으면 공천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를 없앴단 말이죠. 네. 이게 여기가 좀 기폭제가 돼서 조국 출마하는 거 아니냐, 조민도 출마할 수 있다, 뭐 이런 등등등의 얘기를 했어요. 이 공천론 변경에 대해서 이 어떻게 보세요, 노 변호사님? 저는 뭐 옛날부터 계속해서 우리 법조인들이니까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는 형사 사건에서. 네네. 그러니까 뭐 꼭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것이 확정적인 것도 아닌데 출마 자격까지 뭐 안 주고 이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었고요. 네. 이걸 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 방탄 룰이 아니냐 얘기하는데 이재명 조국. 뭐. 네, 이재명 대표 사건은 총선 전에 다음 안 끝나. 대선 때까지도 안 끝날 네, 것 총선 전에 같아요. 1심 안 끝나요. 아니 지금 보세요. 20만 페이지래잖아요. 20만 페이지. 네, 사건 기록만 20만 페이지. 네, 증거 목록만 800장이 넘는데요. 네. 그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가지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신스틸러 오늘 본방은 여기까지고요. 두 분과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워서 잠시 후 하프타임에서 이 두 분과 함께 하프타임 오늘은 10분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곧 돌아올게요. 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알킥 하프타임.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 이상민 크리에이터를 10분 더 만나봅니다. 두 분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원래 이 하프타임의 주인장 오윤혜 씨 건강상 이유로 오늘도 함께 하질 못했고요. 잠깐만요. 오윤혜 씨는 지난번에 좌파 패널을 찍히더니 뭐 충격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위축된 거 아닙니까? 네. 예. 감기가 오셔가지고 이게 마스크 쓰고 방송을 한 차례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못 나오셨어요. 수요일 날 마스크 쓰고 또 방송하셨는데. 가수시다 보니까 또 예. 그런 건 예민합니다. 또. 예. 네, 목소리에. 네네네. 자,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도 함께하지 못했고요. 다음 주에는 어떠실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혜 씨 건강 잘 챙기세요.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보고 싶습니다. 네. 자, 대신 두 분과 정치권 신스틸러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홍준표, 이재명, 김재원, 조국, 문재인에 이어서 이번 주 또 다른 신스틸러가 사실 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저를 정치검사라고 했습니다. 정치검사라는 말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잘 보이게 수사하는 검사를 말할 것인데요. 제가 20년간 수사했던 것 중에 단 하나라도 그런 게 있었는지 묻고 싶군요. 5년 내내 정권 요직에 들어갈 번호표를 뽑고 순서 기다리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번호표가 끊기자마자 다시 심판 지적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네. 일국의 장관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지금 3일째 참여연대와 설전 중입니다. 저희가 어제 참여연대 이지연 사무처장과 인터뷰했고 참여연대가 한 장관에 반박했고 오늘 또 한 장관이 또 반박하고 반박, 재반박, 재재반박 이어지는 상황.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오 이거는 변호사님. 한동훈 장관이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장관이잖아요. 1국의 장관님이잖아요. 네. 근데 왜 시민단체랑 싸워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발표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이 시민단체 참여연대에 체급을 올려주는 거라는 걸 사실은 스스로 알아야 되죠. 게다가 본인에 대한 비호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참여연대에서 이번에 했던 뭐 설문에서 지금 1등 먹은 거잖아요. 맨날 1등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셨겠지만은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는 전략적이지가 못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 한동훈 장관이 좀 정치에도 뜻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긴 한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본인.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더 느긋하게 좀 여유를 가지고서 항상 좀 뭔가 일국의 장관의 이런 기계나 위세에 맞게 행동하시는 걸 배우는 게 좀 참는 게 좀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재밌는 게 참여연대가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냉정한 평가 내고 아우, 엄청 욕 얻어먹어요, 엄청 사실. 욕 네. 얻어먹었었어요. 네, 맞아요. 뭐 특히나 이게 뭐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을 시민단체로서 했던 건데 LH 네. 그거 참여연대에서 다 어. 폭로하고 네. 그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된 거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는 LH 참여연대 측의 폭로 이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시간이 시작이 되거든요. 서울시장 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지고 이렇게 왔어요. 원래 그때 그것만 안 터뜨렸으면 좀 달라졌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박영선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그 이전까지 민주당이 된다 이래가지고 네. 장관직도 버리고 출마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딱 터지면서 이렇게 역전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그 여세가 몰아져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까지 갔는데 어느 쪽도 사실은 가리지 않고 참여연대는 이렇게 이렇게 좀 비판받을 일을 했어요. 또는 응원받을 일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냥 객관적으로 한 거죠. 자기 할 일을 한 거죠.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한동훈 장관님 덕분에 장관 되셨을 수도 있는데 참여연대한테 너무 박하게 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말씀 다 하신 건가요? 네네. 제가 말해도 될까요? 네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대화에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참여하시는 거는 정말 저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시구나. 다 끝나신 건가요? 아니 저는 아직 예. 저는 다 끝났습니다. 뭐 하실 억측이라고 말씀 봅니다. 억측이다. 뭐가 억측이라는 거예요? 아니 억측이라고 말하는 게 억측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마시죠. 본인이 참여연대 말한 얘기는. 거잖아요. 본인이. 참여연대. 저는 참여연대 출신이 아니에요.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가 94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처음에 건물이 용산역 맞은편 쪽에 있었어요. 제가 94년생인데.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참여연대. 네. 94년생이요? 30년이 됐군요. 네. 야 진짜 어리구나. 왜요? 신장식 변호사님은 이런 시민단체 출신 아니에요? 저는 지역에서 관악구에 있는 네. 달동네에서 일을 했죠. 예. 예.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를 이렇게 시민사회단체나 노조를 지나치게 이제 적으로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부패한 기득권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세요. 그래서 네. 한 장관님 양심에 찔려서라도 지금처럼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근데 한동훈 장관이 입장문을 3번이나 냈어요. 3번 냈어요, 3번. 네, 5월 10일 날 한 번 내고요. 네. 그다음에 참여연대 입장이 5월 11일 날 있었고 한동훈 장관이 5월 11일 날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막 계속 입장을 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2번 이제 겉으로 나왔는데 현실적으로는 따박따박 여기다 반박을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근데 어쨌든 요점은 이거예요. 나 욕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밖에 사실은 없어요. 건질 말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옳지 않아요. 근데 나 욕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면서 평가에 대해서 69%가 교체해야 될. 그거는 좀 냉정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라든지 교체 1순위는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만 아니면은 당신들이 이야기한 교체의 이유가
적절치 않다. 그렇지. 메시지를 메시지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참여연대 니들 민주당이랑 공동정권 문재인 정권 참여연대 아니야? 뭐 이렇게 메신저를 계속해서 공격을 제가 하는 그렇게 건데. 반말하지 않았죠. 아, 네. 정정해 주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왜 박원순 전 시장은 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그러셨어요? 네. 어. 박원순 전 시장 다큐 같은 건에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걸 보면 앞으로 공정한 심판을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굳이 이런 말을 꺼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메신저를 공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소재라고 생각을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아니 덜했어요. 네.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죠. 한동훈 장관은 제가 예전에 수사하는 거 봤을 때 되게 똑똑하고 잘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고 알고는 계시네요. 네. 장관 되시기 말씀하시죠.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열심히 수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개인적으로는 억울하시고 속상하시겠지만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느냐라는 걸 좀 인정을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자꾸 좀 빨리빨리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발끈발끈.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닌데요? 혼자 말한 건데요.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다 했습니다. 네. 아니 노 변호사님 평소 방송하실 때는 훨씬 더 공격적인데 약간, 앞에서 이거 들고 그 목소리가 대대로 나오니까 네. 저는 제가 진짜 한 장관이 된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한 장관이 이걸 듣고 있을 것 같아갖고 조심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 네, 제가 네, 앞으로 좀 비겁하게 살기로 했어요. 네. 자 저는 이 부분도 그래요. 이제 정치검사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5월 12일자 3차 입장에 네. 어제 참여연대가 저를 정치검사라고 했습니다. 정치검사라는 말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잘 보이기 위해 수사하는 검사를 말하는 걸 텐데 저는 그렇게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네. 맞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본인의 가치관을 많이 투영시켜서 수사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변호사님, 네? 하나라도 있다면 그걸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좀 알아요. 하나라도 있다면 증명해 주십시오. 네. 개인 증명하는 생각입니다. 것이 네. 변호사의 도리라고 봅니다. 아니에요. 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변호사는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참여연대가 심판이지 않고 주전 선수 자격으로 계속 말하고 있었다면 저도 이런 말 하지 않았죠.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아까 참여연대 보고 뛰어라 이겁니까? 저는 말씀 다 드렸습니다. 말씀하시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네. 저는 그 누구를 눈치를 보거나 잘 보이기 위해 수사하는 검사가 아니라 검찰 자신을 위해서 수사한 검사. 그러니까요. 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누구의 눈치를 그것도 억측이죠. 네. 그런가요? 예. 그걸 입증하십시오. 예. 억측이라는 것을 입증하세요. 두 분 다 억측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할 말이 없나 봐요, 진짜. 예. 자, 오늘 유튜브 연장 방송까지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3부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정부 입장 직접 들어보고요. 궁금한 음악회전 오늘도 아주 어마어마한 또 금요일 밤에 어울리는 편안하고 어마어마한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